네, 이어서 한 주간의 투자 유망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현 팀장님, 네. 시장이 좀 가니까 네. 어떤 종목이 더 갈지 더 이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들 보세요? 아무래도 뭐 시장은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주식을 못 갖고 있으면 그게 참 내려갈 때보다 사실 더 괴로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업종들이나 테마들이 한번 선정을 해본다면 낙폭과대 관련된 부분들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M1, M2 뭐 통화 증가율로 봤을 때 M2가 M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화가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풀어도 돈이 시중으로 돌질 않고 은행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은행에서 자꾸 기업이나 가계 쪽으로 돈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야기는 헤지펀드라든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품 시장 관련된 에너지 업종과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증권업종 같은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증권회사라고 해서 다 선별적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주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대형주 장세로 다시 복귀를 해서 2,300, 2,700까지 올라가는 장세가 오면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뒤처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만 국한을 해서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낙폭과대 업종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라든가 기타 뭐 지금 화학주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공매도를 대부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차적으로 반등을 마쳤고요. OCI라든가 뭐 웅진에너지 같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도 공매도가 다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투자에서 어떤 부분에서 손절매라든가 어떤 차익 매물이 쏟아질 때 받아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너지 관련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석탄과 가스 관련된 업종일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상사, SK, GS 같은 부분들은 쭉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위기가 있는데도 실제로 돌아보면 많이 안 떨어지고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들에 와 있기 때문이고요. 2, 3년 안에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닫혀있던 광산을 누군가가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결국 1, 2년 후에는 다시 광산이 석탄을 캘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업종은 비철금속입니다.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대창, 서원같이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품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구리가격 올라가고 비철금속, 아연, 구리값, 알루미늄값 올라가게 되면 날아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기계적으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장이 밀릴 때는 한번 사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증권 중에서는 기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증권, 그다음에 키움증권 같이 이익은 켜졌는데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었거나 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히려 빠졌던 부분들은 이익을 충분히 더 내놨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조금 오버행 이슈들은 있지만 CM 플러스라든가 더존 비주온, 그 다음에 태양기전 같은 부분들은 이제 IT라든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산업군의 흐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쪽으로, 이런 기업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물량 빠질 때마다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업종들 중에서 낙폭과대 업종이나 태양광, 에너지 관련 업종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 증권주 관심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낙폭과대주도 있고요. 굉장히 낙폭과대 업종이 많잖아요. 네네. 그중에 좀 몇 개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낙폭과대 업종은 낙폭과대가 됐던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업황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버행 이슈들이 다시 공매도를 감아 올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들이 살려고 들어가면 다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굳이 섹터를
참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가 빠질 때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것들 시장 지수가 1% 상승을 하면 2%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지신다고 하면 오히려 업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 하이닉스를 끌어올리고 현대차를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단순하게 에너지 업종과 정유 업종에 조금 초점과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업종, 많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강 팀장님께서 내일 매수를 하신다면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내일 당장 뭐 증권주 좀 뭐 늘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건 CM 플러스 같은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물량을 누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쭉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당장 내일 단타로 붙을 거 뭐 어떤 거 사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웅진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기세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을 탁 치고 양봉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M 플러스 웅진 에너지까지 얘기를 들어봤네요. 이어서 진용준 대표께 일단 지난 종목들 AS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너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간단히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관점이고요. 또 이제 뒤늦게 봐서 지켜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를 노려봄직한 그런 여전히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너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온콜리스 바이오파마, 뭐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이 부분이 계속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약들이 실제 매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투비소프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실 시장이 크게 조정받고 있을 때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와이솔과 파트론 이런 종목들은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신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요. 관련한 종목으로 멜파스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던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 수혜주라고 해서 또 묶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휴비츠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들,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 또 한편으로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인터플렉스였는데 상당히 견조하고 조금은 지루한 어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출처가 상당히 수주하는 모멘텀이 괜찮게 다변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쪽으로 한 40%, 애플 쪽으로 한 30%, 그리고 모토로라를 20% 정도 갖고 있고요. 이런 어떤 매출 다변화가 앞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구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업종으로 저도 의견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STS 반도체를 좀 드릴까 하고요. 단기간에 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의견도 안 주고 있고요. 또 어쩌면은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가는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앞서서 강조드린 바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이쪽 시장이 추가적으로 열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 유지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STS 반도체의 어떤 꾸준한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로 본다면은 FPCB에 관련된 업황, 이 연성 회로기판, 인쇄 회로기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 종목이죠.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STS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이테스트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추세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업황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업종 쪽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그 앞서서 에너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OCI보다는 오히려 웅진에너지가 좀 더 매매를 하시기에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제 다만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업종의 수혜 기대감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에너지 쪽으로 LNG나 가스 쪽으로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올해 수주 모멘텀 불안 때문에 조정받았던 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수주 모멘텀에
때문에 굳이 그냥 새로운 어떤 배, 선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LNG선이나 아니면은 LNG 플랜트 발주 관련해서도 꾸준히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또 이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도 사실 웅진에너지가 먼저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관련주들 폴리실리콘이 언젠가는 또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반도체도 우리가 1, 2등을 이렇게 딱 든든하게 유지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전도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도 어쩌면은 부흥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1, 2위 업체로서 전 세계 속에서 고부가치 면모를 좀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먼 모멘텀이긴 하지만은 관심은 계속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용준 대표께서도 에너지 업종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STS 반도체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제 기억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 때 좀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특별한 모멘텀,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예, 역시 제일 큰 모멘텀이라면 저는 그 애플의 실적 호조가 일단 단기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련 종목들 쪽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풀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괜찮게 살아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IT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는 어쩌면은 큰 조정 없이 근근하게 유지를 잘 해왔다는 부분에서 행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정받았을 경우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S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